저도 오랜만에 봤어요. 오랜만에 네.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네, 너무 네. 재밌다.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걸 떠나서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재밌게 딱 예능으로 딱 봤는데 우리 대변님은 어땠어요? 전 너무 재밌었고 예. 특히 저희 2030이 보기에도 재밌어요. 그렇죠. 왜냐면 MZ 세대에서 반응이 네. 특히나 좋았던 게 저희가 그 이번에 김풍 작가님이 만드신 이재명 피자가 예. 승리를 했잖아요, 대결에서. 맞아요. 근데 이 이재명 피자라는 네이밍이 정말 웃겼던 게 원래 그 이재모 피자라고 맞아요. 부산에 부산에서. 정말 유명한 피자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유명하신 이제 먹방 유튜버분께서 이재명 피자라고 잘못 말했던 게 2030 세대 내에서 엄청나게 밈으로 확산이 있었는데 그래요? 저 몰랐네요. 그걸 활용해서 이제 김풍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센스 비주얼도 있게. 정말 뭐랄까 네. 충격적으로 좋았고 또 결국에 이제 대통령님의 반응도 상당히 화제가 돼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방영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쇼츠 진짜 재밌습니다. 네, 정말. 그래요? 입재분 네. 행님인가요? 네, 맞아요. 그분이 이제 네. 이재모 피자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아, 이재명 제- 피자. 이재명 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. 좀 이게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됐을 때 시기였어요. 맞아요. 이재명 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했는데 한 2초 정도 씹더니 숟가락을 탁 내면서 이재모네요. 그래서 엄청나게 그 쇼츠가 제인처럼 엄청나게 네.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래가지고. 그게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음식 이름을 네. 이재명 네. 피자로 짓고 완전 2030 저격 밈이었어요. 그렇구나. 아 제가 2030 아니다 보니까 몰랐어요. 그런 밈이 있는지도. 반성하겠습니다. 네, 아닙니다. 봐야 네. 되는데 쇼츠를 좀 많이 봐야 네. 되는데. 아마 2030들은 다들 많이 웃었을 겁니다. 맞아요. 이재명 맞아요. 피자 진짜. 보고. 네. 그 부분에 네. 있어서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아. 그래서 이걸 이 냉보회를 보면서 K푸드를 알리고 아마 이게 OTT를 통해서 많이 또 확산이 될 거니까 김밥에 냉동 김밥에조차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딱 보면서 이 시래기와 고사리 이걸로 이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근 튀김을 올린 누룽지 도우에다가 네. 이건 뭐 와 진짜 특별하고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K 컬처, K 푸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네. 계속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,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얼척이 없었던 건 네. 그냥 일단은 서론부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처럼 술 먹고 출근 안 하진 않았습니다. 일단 뭐 이 얘기가 머릿속에 맴도니까 다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었던 게 이미 방송사와 예전부터 잡았던 일정일 거고 뭐 이게 사실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의 약속이라던가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방송사와 일정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일정을 맘대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네. 기본적인 예의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들과 처음으로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네. 예능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음.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다양한 어떤 목적들이 담긴 거였잖아요. 심지어 K푸드 홍보라던가 편한 소통이라던가 일하는 자리였죠. 그렇죠. 일하는 일하는 자리였는데 네. 근데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화재 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미 타임라인까지 다 공개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다가 녹화만 잠깐 빠졌다가 다시 그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한 번에 다 이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까이자 그럼 너네는 어떻게 했는데? 억까. 라고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. 그 이건 뭐 이제 박근혜 뭐 7시간 뭐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뭐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.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냉부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 이슈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뭐 그분들도 업보가 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유퀴즈 온더블럭 예.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때 네.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때 CJ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 같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CJ 측에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그 유재석이라든가 조세호 MC가 이제 되게 불편해하니까 네. 뭐 영광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열심히 하시네요. 열심히 하시네요. 사자분처럼 입고 오셔가지고. 정말. 네, 그렇게 이제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을 드러냈었던 그런 과정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뭐 이게 7시간 뭐 박근혜 7시간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. 네.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박근혜 7시간도 그것도 뭉개는 거에 앞장섰었고 그리고
그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찍소리도 못했었던 국민의힘이 네.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키운다고 하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판이냐, 비판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? 네. 네. 그리고 이제 이 피자 자체가 회자가 네. 됐던 그 피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에서 보니까 네. 젊은층 네. MZ 세대들은 또 좋아할 것 같기도 네. 하고 재밌다는 생각할 것 네.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%대로 나오는데 7% 넘었던 거. 8%, 네, 8점 넘었어요. 네. 맞아요. 최고치. 그만큼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방송이라는 거죠. 아하. 그런데 그걸 갖고서 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네. 이미 재밌게 잘 봤는데 뭐 이런 거 갖고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네.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냉부의 출연 가지고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박수현 대변인 모셔서 추석 민심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 또 앞으로 개혁 과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석 민심을 얘기하다가 뭐 냉부의 얘기까지 좀 더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주변 뭐 친구들 중에도 우리 대변인도 네. 내려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, 그러니까 네. 뭔가 좀 추석 연휴를 즐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? 또래 사실 친구들은? 그렇죠.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일단 네. 뭐 시험 공부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23살인데 대학교 4학년 정도의 나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다들 취업 준비에 네. 엄청 힘쓰고 있느라 사실 자소서도 수시로 고쳐야 하고 또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도 많고 또 기업별로 또 봐야 되는 시험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. 그럼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추석 연휴를 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세대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네. 내려가지 않고 취업 준비나 뭐 알바하시는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 아까 연구하셨고 네. 또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도 안 간다는 분들이 맞죠. 계시고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네.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우리 사무처장님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는데 네.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. 참 힘들다 청년 세대가 그렇죠.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. 네. 네. 그뭐 근데 저는 그런 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집으로 다 예. 내려가서 그 저는 좀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가장 네. 큰 이유가 뭐 취업했느냐, 너 취업했느냐, 결혼 언제 하느냐 이런 잔소리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그걸 갖고서 한 가정 간에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. 이를테면 야 사촌 동생 누구는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데 넌 뭐 하냐?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. 뭐 우리 누나나 형은 어디에 합격했다는데 이제 곧 결혼한다는데 이런 비교와 서열화에 좀 질린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사회에서 경쟁하고 그러느라 너무 힘든 상황들인 거잖아요. 네. 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래도 믿을 구석 그리고 자기가 좀 안정감을 얻을 만한 집에서조차도 그런 경쟁과 서열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네.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겠다.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어디 호캉스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런 선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좀 뭐 추석이 지나긴 했지만 내년 추석에는 네. 좀 다들 이제 좀 내려오면 우리 또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따뜻한. 예, 그냥 하는 일들이 있으면 네. 그냥 다 믿고 야, 너는 잘 할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위로 한마디만 해주면 네. 맞아요. 앞으로 다들 좀 많이 내려가고 집에 또 가고 싶어하고 맞아요.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지 예. 않을까 그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약간 눈물이 좀 그러니까 고이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경험담이 같아서 제가 대학을 삼수를 했었거든요. 저도요. 네, 대학에 삼수를 했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제 아. 그때 되면 대학도 이제 진짜 맞습니다. 그 뭐죠? 딱 수시 가을. 지원 예. 시즌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맞아요.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부터 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내려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예, 시청자분들이 이게 유념하시고 내년 설에는 좀 잔소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메뉴판까지 네. 등장해서 SNS에 막 올라왔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, 떴네요. 걱정은 유료, 잔소리할 거면 돈을 내세요. 그렇죠. 이것도
뭐 한 소리 듣고 이렇게 네. 돈을 받으면은 네. 용돈 받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 즐기죠. 더 해주세요,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. 근데 보니까 제일 금액이 높은 잔소리 네. 매입하는 금액이 아, 아기는 언제 나올 나올 거니? 거니. 이게 50만 원.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. 저 뭐 그렇네요. 네.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은 얼마나 되니? 아기는 언제 나올 거니가 가장 제가 봤을 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네. 이제 뭐 결혼 언제 하니 돈은 얼마나 모아뒀니 뭐 이런 것들은 아우 옛날이랑 시대가 달라요가 되는데 맞아요. 애는 언제 나올 거니는 할머님과 이제 고모들이 아. 이야기하실 수 있는 명분이 아직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. 정말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물론 해주려는 좋은 말씀이셨겠지만 네.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일단 낳으면 돈이 모인다. 맞아. 뭐